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야.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의 최종 승자는 대한민국이다. 지금 베링의 철도 연결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좀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지금 확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람 등록 부탁드리고요. 예. 자, 그리고 경찰이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로 저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물론 검찰가니까 모두가 이제 허위사실로 이제 점철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독자유통일당의 홍보위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보호를 안 해주니까 자유투사들을 보호해주는 데는 변호사 붙여가지고 보호해주는 데는 기독자유통일당밖에 없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반공산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 해체 작업, 중국 접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에 뭐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계속 알려드리는 거는 계속 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에서도 개인 지금 탄압하는 걸 좀 알아서 적절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변호인단에서 저를 탄압하시는 분들, 우리 경찰 선생님들을 전부 다 민형사 다 그 소송을 건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탄압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미대선 이야기, 미대선 부정선거, 뭐 코로나 이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계속 지금 한 3주간 방송을 중단시키고 한 번만 더 경고받으면은 방송을 폐지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미역사문화연구원이라고 비상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좋아요, 구독 신청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갈게요. 자, 이 중앙일보 이제 밴쿠버 중앙일보입니다. 이제 캐나다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9월 27일자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엘버타 철도 신설 승인을 허락했다. 2,570km 이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데 220억 달러면 한 23조 되죠. 뭐 23조, 24조 그 정도를 이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전략TV라고 유튜브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2030년까지 완공하기로 이제 뭐 계획이 수립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뭐 이거 저 베링에 연결시켜 가지고 철도 물류망을 연결한다는 게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 뭐 2차 대전 이후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설계 계획은 다 끝났고, 그리고 그 구간별로 해가지고 몇 공구 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이 공사를 진행하면은 사실 이거 뭐 하는 거는 뭐 한 10년이면 뭐 충분하지 싶다. 그런데 과거는 왜 안 했냐? 과거에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가 다 얼어버려. 눈이 오고 하니까 여기 철도로 뭔가 물건을 수송하다 폭설이 쏟아지면 기차가 못 가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시베리아하고 알래스카가 얼음이 녹아요. 얼음이 녹으니까 사람 살만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 역학적으로 봤을 때 미국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고서 이제 중국을 해체하는 걸로 이제 합의가 끝났습니다. 과거에는 소련을 해체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 물건을 연간 한 600조 원치 사주면서 중국을 키웠어요. 소련하고 이간질 시키려고. 그런데 이제 중국이 너무 커져가지고 미국의 대선에도 부정선거에도 개입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도 해킹을 하고 뭐 미국하고 맞짱 뜨자 그러니까 하이 요놈 봐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러시아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중국을 제거한다. 그럼 어쨌든 간에 한국이나 일본에서 물건을 만들면은 미국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은
뭐 미국의 알래스카에 또 뭐 또 철도가 메인 철도가 있으면 거기서 또 지선으로 빠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저기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미국 이 철도가 지나가는 도시들이 전부 다 경제가 활성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동부 해안, 서부 해안 이 양쪽 해안이 발달하고 가운데는 사실은 좀 촌이었습니다. 발달이 좀 더뎠죠. 해안가에 비하면. 그런데 철도가 지나가면서 이 철도가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화면을 보신 대로 이렇게 쫙 퍼지고 그리고 뉴욕까지 가니까 이 내륙 그 미국의 내륙 기지 그리고 캐나다의 내륙 기지들이 전부 다 이게 경제가 이제 화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이 극동 지역, 연해주 지역을 또 개발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땡큐고, 미국도 땡큐고, 그 러시아 입장에 봤을 때는, 아이씨, 한국이 빨리 통일돼야 되는데, 이 북한, 김정은이 확 밀어버릴까? 근데, 문재인 정권이 중국하고 또 짝짝꿍 하고 있네? 야, 이거 문재인이, 푸틴 입장에서는, 야, 문재인이가 없어져야지 우리가 한국에다 가스도 팔고, 기름도 팔고, 또, 한국에서 나오는 물동량들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으로 가고 또 뭐 저기 미국으로 가고 하면은 또 운송료도 받고 뭐 통관비도 받고 뭐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 그렇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암적인 존재인 거예요. 친중 친북 속된 말로 자기들 비즈니스를 지금 다 틀어막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양쪽 양대 산맥이 문재인 정권을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해외에서는 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분석할 뭐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뭐 우리나라 언론들이 뭐 제대로 그런 거를 기사를 다루질 않는다. 어쨌거나 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이게 뭐 다이오미드 섬이란 여기만 연결하면 되는데 여기가 86.6km 뭐 100km가 안 됩니다. 87km 정도 되는데 제가 구글로 보니까 87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일 해저 터널이 200km입니다. 200km. 그러니까 한일 해저 터널보다도 이제 훨씬 뭐 짧겠죠. 이거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뉴욕하고 런던까지 연결해 버리겠다.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에서 올라오는 이 지선들은 여기 딱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런던까지 유럽까지도 가고 이제 뭐 저기 뉴욕까지도 가고 이게 이제 물동량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배로 물건을 실어 날라 가지고는 이 철도로 실어 나르는 것보다 느리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가지고 제품의 그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빨리빨리 배송이 안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배로 미국에 실어 나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중국에서 오는 배들은, 들어오는 족족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괴롭히겠죠. 중국 배 못 들어오고 다 이 철도 물류망 쓰게끔. 왜 철도 물류망을 써야지 미국이나 러시아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철도 물류망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일부는 러시아의 철도망을 써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러시아한테 지금 개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무기들 불법으로 카피해 와가지고 자기들이 해외에다 수출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뚜껑이 열려 있다고. 그러면은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다가 물건을 보내려고 하면은 러시아가 중국 물건은 통관을 빨리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국은 배로서 물건을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더라도 미국 항구에서 까탈스럽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육로로 철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다가 물건을 보내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이제 까다롭게 할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중국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물류의 이 라인을 루트를 갖다가 이 해상에서 이제 확 육지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중국을 힘을 빼는 거고 중국의 돈을 빨아가지고 러시아도
한몫 챙기고 미국도 한몫 챙기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환경이 바뀌니까 이런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다시 부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산, 러시아산, 이 캐나다산 원유가 이제 한국하고 일본으로 이제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알래스카에서도 그 원유가 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팔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송유관을 이제 철도 연결하면서 송유관 연결해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그 송유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한국하고 일본에다 팔면요. 그게 가능하죠. 그러면 러시아는 자기도 기름 팔아야 되는데 사실상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 허락 없이 러시아산 가스나 기름을 사오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러시아는 미국한테 야 우리가 이 송유관 빌려줄 테니까 가스관 빌려줄 테니까 그 너희 거 팔면서 우리 가스도 한국이나 일본에 팔 수 있도록 좀 허가 좀 해줘. 그러면 미국이 오케이 뭐 그러겠죠. 그러면 러시아는 한국이나 일본에다가 이제 가스 이런 것도 팔고 그러면 러시아가 부강해겠죠. 러시아가 부강해지면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중국 때려잡겠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지금 드러난 것들이 뭐냐면 이 유럽의 그 일루미나티, 유럽의 그런 로스차일드가 일루미나티, 로마, 바티칸 이런 애들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미국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개입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러시아를 키워가지고 중국을 견제를 하는 거죠. 아니 중국도 견제하고 저기 유럽도 견제하고 그럼 러시아가 돈을 벌면은 저 모스크바 있는 저쪽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군비 증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럽 애들이 겁이 나가지고 러시아가 쳐들어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군비 증강하겠죠. 그러면 미제 무기를 많이 사겠죠. 그리고 미국한테 한번 살려달라고 달라붙겠죠. 그러면 미국의 힘이 더 세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국은 중동에서 완전히 발을 빼버리는 거지. 왜 중동 가면 러시아하고 충돌되니까 러시아가 너 알아서 뭐 중동에서 뭘 하든지 너 알아서 하라고 모른다고 자기들 미국은 발 빼버리고 그리고 중동 문제는 거기에 이스라엘을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 뭐 사우디아라비아 또 뭐 있습니까? 아랍에미리트 이런 애들 보고 너가 알아서 이란 뭐 두들겨 패든지 알아서 하라고 뭐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발 빼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은 저기 100% 러시아산 뭐 캐나다산 미국산 기름을 사오면 되니까 중동에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나 이런 애들한테 야 이란 때문에 맨날 그 호르무즈 그 해협 봉쇄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너희 나라 그거 살 수 있겠냐? 너희가 기름 팔고 싶으면은 거기 알아서 정리를 해야지. 정리도 못 해놓고 우리 보고 그런 비용까지 다 뒤집어 쓰라고 하면은 그 말이 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중동에 그 뭐 기름 파는 국가들을 이제 압력을 넣으면은 그 중동에 기름 파는 국가들이 러시아를 이란을 때려잡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테러 단체들 때려잡겠죠. 그거 때려잡으려면 뭐 해야 돼요? 미제 무기를 또 사야겠지.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중동은 그냥 거기가 엉망진창이 되든 아수라장이 되든 개판이 되든 전 세계가 신경을 안 쓴다. 러시아도 신경 안 쓰고 뭐 그래 됩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요 극동아시아 요 만주 북한 딱 여기만 딱 숨통을 쥐고 있으면은 러시아 중국 그 일본을 동시에 견제를 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기 까만색 선이 보면은 이 까만색이 만주에서 미사일 쏘면은 미국 쪽으로 저희 날아가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미사일 그 방어망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더 설치하겠다는 그러니까 경제, 군사, 관광 복합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뭐 알래스카 철도가 연결되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죠. 돈이 생기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알래스카산 가스나 원유를 한국이나 일본에 팔면은 이 동네가 부유해지고 뭐 날도 좋아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 뭐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점점 이제 서진을 하는 거예요. 서진을 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이제 그 중심축을 옮겨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 보시면 된다. 이거는 뭐 이지스 어쇼 뭐 개념도입니다. 그 미사일 쏘면 이렇게 이지스함에서 방어하고 1단, 2단, 3단 뭐 사드, 패트리어트 이런 걸로 방어를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려면은 저기
여기가 지금 이 만주 한반도가 인구 2억에서 3억의 단일 시스템,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단일 국가가 들어서야지 그 시베리아 철도나 저기 알래스카 철도가 대박이 터지고 미국, 캐나다, 러시아가 여기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가스나 기름을 팔 수가 있습니다. 왜? 아니 송유관 깔고 철도 깐다고 돈 많이 드는데 여기가 완전히 아수라장 되고 거지 국가가 들어서면은 영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철도 비용 회수가 안 되잖아요. 송유관 깔았는데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집단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개가 들어서면은 일일이 교섭해야 되고 피곤해요. 시스템을 일일이 맞춰야 되고 하니까 미국도 머리 아프고 러시아도 머리 아파.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단일 국가가 들어섰다 그러면요, 미국도 편하고 러시아도 편한 거 아닙니까? 신경을 적게 써도 되니까. 그럼 단일 국가 누가 할 거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되고 시장경제 국가가 돼야 되고 기독교 국가가 돼야지 이게 친미 국가가 된다고. 그럼 여기를 만주 한반도를 묶어가지고 미국은 친미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전파하겠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뒤에는 다 그 에반젤리카 미국의 기독교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복음 전파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한국밖에 없다고.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를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왜 친중 정권이. 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핵심 사상적 베이스가 성경이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문명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는 거예요. 절 탄압하는 거 봤어요? 성당 탄압하는 거 봤어요? 카톨릭 탄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주를 한국이 먹기가 싫어도 그냥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의 국익 때문에, 러시아의 국익 때문에. 왜? 여기가 엄청나게 황금알 낳는 시장이 돼야지 여기다 기름 팔아먹고 가스 팔아먹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거대한 단일 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방해를 해? 김정은이는 뭐 이제 골로 보내면 되는 거고, 문재인이가 방해를 해? 동맹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왜? 동맹국이니까. 근데 푸틴 입장에서는요, 동맹국 아니잖아요. 야, 어이씨, 문재인이가 내 밥그릇을, 내 비즈니스를 방해해? 그러니까 트럼프가 푸틴 보고, 야, 니 알아서 좀 니가 청소해라. 내가 우리가 그런까지, 우리 모른 척 해줄게. 그래서, 지금, 러시아 학술지에서 러시아 박사가 문재인이 측근 때문에 탄핵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분석을 해가지고 학술지에다가 이 논문을 실은 겁니다. 가짜 스캔들로 흥한 자, 이 가짜 스캔들이라면 이제 태블릿 PC가 되겠죠. 진짜 스캔들로 망할 수 있다. 여론 조작으로 대권 거머쥔 문, 왕자의 게임에 능수능란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야, 여당이 180석인데 탄핵이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이야기 하는데, 탄핵이 되는 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대북전단금지법 놓고 미 의회에서 청문회를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청문회를 추진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야, 네가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사람 중심했는데 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지? 왜 인권 탄압하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자, 이게 뭐라면요, 사실 뉴렌베르크 전범재판소가 똑같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나치를 전범재판소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독일에서는 12명을 처형하고 도쿄 재판소에서는 25명을 유죄라고 교수형을 7명을 합니다. 중간에 옥사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10명이 25명 중에 10명이 이제 처리되고 15명이 사면을 받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전범재판소가 있었는데, 이 지금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미 의회가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거는
이 뉘렌베르크 전범재판소하고 똑같이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갖다가 전범으로 세워가지고 전범으로 만드는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하기 위한 그러한 그러한 뭡니까 절차를 밟는다는 거예요. 절차를. 그 미 청문회에서 나온 기록들은 유엔에 다 통보되겠죠. 전세계 통보되겠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김정은이하고 공범으로 딱 찍어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가면은 대북전단금지법 이거 하나 놓고 청문회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한국에서 지금 언론의 자유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 탄압하고 지금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데 코로나 핑계로 그런 것도 다 나온다고. 저같이 뭡니까 경찰이 저를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는데 까보니까는 고소장이 허위사실이고 그리고 검찰에 조서 넘기면서 다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그런 것들 다 나오는 거지. 그리고 북한에다가 저기 뭐 돈 퍼주기 한 것들 그런 거 미국이 증거 안 갖고 있겠어요. 그런 증거들이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동맹국이니까 이게 전범재판소에 세운다가 말은 못하지만은 대북전단금지법 놓고 청문회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다? 사실 문재인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 전범재판소에 세우기 위해 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절차를. 그래 봐야 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 살려고 문재인을 탄핵시키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겠어요? 생길 수도 있겠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이 사라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복귀가 되는 거죠. 왜? 아, 문재인 정권 얘들이 뭐다? 권력을 찬탈했구나. 왜? 가짜 선거로 부정선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왜? 미국의 대선에도 지금 뭐야 중국이 개입했다. 뭐 미국의 언론들이 다 중국 돈 받아먹고 미국의 정치인들이 중국 돈 받아먹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 미국의 기업인들, 정치인들, 학자들, 뭐 종교인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화당의 간부들까지 공화당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중국에 돈 받아 먹은 것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뭐 국민의힘 쟤들은 한국의 언론들은 와 중국이 개입한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안 퍼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미국 대선 이야기하고 뭐 코로나 이야기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들이고 사이트를 차단하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되는 시나리오가 지금 제가 분석하기에는 뭐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복귀를 하는 시나리오가 들어가느냐. 자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코로나 퍼져가지고 평양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뭐 결핵이고 뭐 못 먹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퍼지니까 확 죽어나가는 거죠. 중국인들이 평양에 관광을 많이 왔잖아요. 그냥 평양 전역에 퍼진 거예요. 그리고 한 50만 명 정도가 걸린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절단 나는 거지. 내년 상반기에 평양에 사람이 뭐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뭐 한 100만 명 이상 죽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다 그냥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하고 하니까 저기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을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염병으로 다 이제 뭐 죽어나가면 북한을 접수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은 평지 부대이기 때문에 산악지대에서 이 작전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냥 결과적으로 한국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군이 들어가려고 하면 남한에서는 이 사실상 이제 계엄 상태가 이제 선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야 지금부터 전시니까 넘겨주겠습니다. 전시작전권 넘겨줄게요 하고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문재인만 딱 골라내고 박근혜 대통령 복귀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한테 아유 이제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제 싹 다 잡아들이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반도를 누가 통치해요? 그 지금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주한미군이 그 한미연합사가 한반도를 전체를 관할하게 되는데, 그 지금 새롭게 지금 이번에 온 그 한미연합 사령관은 대테러 작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기갑 전문가였다면, 에이브람스는. 그런데 지금 그 주한미 대사가 뭐 누굽니까? 해리 리스가 사성장군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그 인도 태평양 그 저기 사령부의 사령관 출신이고, 해리 리스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 주한미군 그 주한미 대사가 지금 이 한반도의 실질적인 뭐 저기 뭐 총독이라 하면 그렇고, 그 한반도 전체를 총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 잡아드리겠지. 그래 간다고. 시나리오가 그래 간다고, 시나리오가. 자, 그래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헌재 재판관 9명, 이 사람들은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뭔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인생이 탄핵될 수가 있겠죠. 그래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박사모 안에는 중국 간첩, 북한 간첩들이 많습니다. 그 박사모가 앞장서 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는 거 반대하고 막 시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기 박사모가 통합진보당, 북한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강기갑을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강기갑 선거운동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같은 저기 한나라당 그 이방원 의원 떨어뜨리고 뭐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간첩, 중국 간첩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박사모 안에도.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가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기 손으로 그 박사모들을 박근혜 대통령 안에 들어와 있던 친중 친북 세력들을 전부 다 처단을 해야 되는 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박사모 이름 달고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고 다니면서 보수 분열시키고 대한민국 여론 그 중국 지령받고 북한 지령받고 공작하고 다니면서 보수 인사들 공격하고 다니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안에서 또 내전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보수가 내전을 일으킨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공작원들이 이 우리 편인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고 다니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고 다니고 하면서 여기저기 후원금 빨아먹고 그러면서 여론 막 분열시켜버리고 막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탄핵 무효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앞에 나왔던 단체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후원금을 밀어줬습니다. 거의 수백억이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뭐 그 파리하던 정당도 있고, 그 정당들 다 어디 갔어요? 그 단체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어디로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다시 기어 나와가지고 뭐 한다고? 여론을 분열시켜 버리는 거지. 중국 지령받고 북한 지령받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국제 정세가 미국이 만지작거리는 카드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복권 뭐 그런 카드가 하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 봤을 때도 표를 1000만 표 이상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은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헌정이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세력들은 반헌법적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다 이게 처벌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중국 공산당 당원들 명부가 200만 명, 뭐 195만 명 명부가 나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미국인이고 중국 호주인이고 영국인이고
중국인이 아니면서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 중에 보면은 그 각 나라의 정치인들, 뭐 종교인들, 뭐 기업인들, 뭐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많이 가입돼 있더라. 그러면은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 없을까요? 이제 다 솎아내는 거예요. 솎아내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작업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 이 전체주의 세력들을 솎아내는 작업이 이제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 인권 북한 인권 보고서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이게 3만 원인데요. 이게 올해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정부 자금을 받아가지고 김정은 세력, 그러니까 북한 세력의 그러한 인권 유린 그런 것들을 이 백서로서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니까는 뭐 합니까? 대북전단도 못 날리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북한 인권 백서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내려오면은 국정원 산하 하나원에 들어가면은 이분들이 윤여상 소장님이나 이 팀들이 가가지고 다 일일이 면담을 합니다. 면담한 결과 가지고 이 책을 만드는데, 이 책 보시죠. 이 책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책이 이 김정은을 갖다가 전범재판소에 제소하는데 핵심적인 책이 되는 거예요. 인권 유린 전쟁사범으로.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이거를 지금 파쇄하기 위해 가지고 통일부 통해 가지고 여기 자금 지원하는 걸 차단해버리고 국정원 통해 가지고 하나원에 이제 들어와서 조사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경찰 동원해 가지고 이걸 압수수색을 해 가지고 이 자료를 20년 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져갈 거라고 한답니다. 압수수색이 나온다고 막 계속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 올해 조사를 못했으니까 내년에 책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책이 아마 역사적으로 희귀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료로서 이거 한 권, 네, 3만원씩 여러분 02-723-6045로 전화하셔가지고 이거를 사놓으시면 이게 10년, 20년 있다가 이게 100만원,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사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 김정은을 갖다가 전범 재판소에 세우는데 핵심적인 자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3만원 주고 이 책을 사시면은 김정은을 전범 재판소에 세우는데 여러분들 기여하신 겁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좋은 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 3만원이니까 이거 02-723-6045입니다. 여러분 꼭 좀 사시고, 신한은행 140-010-048898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에 후원도 하시고, 카카오톡에서 NKDB 북한인권정보센터 친구 추가하시고, 네이버에서 북한정보센터를 이게 홈페이지에서 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를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국민 여러분, 지금 국제정세가 그렇게 막 이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겠죠. 내년 봄에는 봄이 되면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온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을 물고 올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건데, 어쨌든 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가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쪽으로 그게 흘러가고 있고, 문재인 정권을 이제 제거하기로 국제적으로 합의가 끝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중국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중국 제거하려고 보니까는 이 중국의 핵심인 격가지인 문재인 정권을 제거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 그리고 푸틴도 영업해야 되는데 그럼 빨리 통일이 돼 가지고 이 철도가 한반도 철도가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돼야 되고 송유관도 연결해야 되는데 북한 통일 안 시키고 중국에 달라붙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도 짜증 나는 거죠. 문재인이가 내 사업을 방해하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지 어쩌긴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하여튼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힘내시고요. 여기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 보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크리스마스 올해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희가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